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부터 대우건설 영상을 촬영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저가상의 5일선을 갔다 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정확하게 저가가 5일선까지 갔다 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잡아가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승 파동 자체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상승 초입부에 나왔었던 패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잡아야 되는 선은 어디다? 11선을 갔다 오는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1, 2차에 나눠서 진입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대우건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대우건설 세력들이 엑시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을 급감시킨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급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대우건설이 눌러봐 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불어서 지금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와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2차 종전 회담, 이르면 목요일 개최라고 하는 내용의 속보가 바로 오후 1시 58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 종전 회담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주들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PF 대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쟁이 빨리 잠잠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것은 처음에 바로 이 구간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전쟁이 잠잠해질 때는 바로 재건 테마에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있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는 특히나 어떤 것까지 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옆에 그어놓은 게 상한가 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한가를 들어가는 순간에 보시다시피 3만원을 넘어가는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부숴버리면서 그냥 올라가는, 막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다 보니까 매수 타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상한가 한 방이면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부숴버리고 연속적인 상승세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 못 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그냥 이번에 역사적 신고가 부숴버리면서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주가 자체가 우리가 두 가지 테마에서의 대장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를 원래 억누르고 있었던 탈원전 내용의 이슈가 해소되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협력할 수 있다는 그 만 증폭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원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 구간을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자면, 삼고초려 끝에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관세 협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는 말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의 이슈만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원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바로 이 원전 협력에 관련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꺾어서 올라오는 구간이 명백하게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오후 8시 이전까지 해서 연설을 하면서 단 한 글자도 원전의 원자도 안 꺼내버리는 바람에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급락을 좀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원전이 이념전쟁 도구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어놓고 판단해야라고 얘기하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바로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원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연출시켜주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번의 큰 이슈가 있었던 바로 이런 원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면서, 특히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됐었던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원전에 입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에서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원전 쪽 대장뿐만이 아니라 건설 쪽에서도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료될 수가 있다는 그 기대감에 앞전에 이 재건 테마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상하게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왔다가 갑자기 떨구고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구간을 좀 반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 종료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7월달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구간에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서는 데모 같은 종목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즌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냐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상황이면서, DL, ENC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지금 양쪽 테마에서의 대장 역할을 전부 다 수행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번 상승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 29,853원, 퉁쳐서 여러분들께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항상 소개를 해봐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그냥 부셔버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바로 이런 11,000원대의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면서 이런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앞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들의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숴버리면서 수직으로 올라갔었던 구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테마의 대장으로 활동하는 바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쫄면서 던질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내려오겠지라고 하면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만 빠질라 치면은 매수세가 계속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선은 우리가 저가상의 5일선을 닿는 구간이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미국과 이란 쪽에서 어떤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사건까지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현금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시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 대우건설 이 사람 지금 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실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이런 낙폭은 피해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에 마이너스 10%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에도 3% 빠져버리면서 이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운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보시다시피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3월 20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대우건설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단기적인 고점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도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대우건설이 갑작스러운 낙폭을 맞이했었고, 다시 한번 돌아서 장대 양봉이 연출되기 바로 전날인 4월 7일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이제는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도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이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종가를 5일선 위에다가 굉장히 수상하게 안착시켜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장대 양봉이 바로 전날의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소름이 돋도록 장대 양봉이 출연을 해줬었기 때문에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정답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은 우리가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파동 진행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못해온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삼아가셔야 되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3만원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짚어봐드렸었던 것처럼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케이스에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광기가 터져 나오는 3연속 장대 양봉이 이전처럼 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하다가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갭 띄운 상태에서 빠져버리는 윗꼬리 음봉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을 드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영상에서까지 짚어봐 드렸던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추천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자,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지만 21선을 잘 지켜내봐 줬었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수상하게 5일선을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자, 이때가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이게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보시다시피 3월 20일날 대우건설을 매도 타점을 드렸었고, 영상에서도 명백하게 짚어봐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4월 3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3일날 대우건설에 대해서 16,82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발생해 준다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 드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을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했을 땐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은 좀 빠지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한광통신을 딱 지켜보시면서 아니 이거를 내가 지금 매수할 수는 없는데 후속 종목은 뭐가 없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속 종목을 한 가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 오늘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전건설 플러스 바로 이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우리가 살짝 지금은 아직 메인 테마로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구간인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계룡건설이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던 것은 바로 무슨 관련주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종시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속보가 좀 떠줬었냐면 속보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오후 1시 49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유라테크 같은 종목도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윗꼬리를 아주 길게 발생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윗꼬리 구간을 지나서 유라테크도 이전에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바로 이 세종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연기면 세종 에버파크 장기 일반형 모집이라고 하면서 대우건설 시공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의 기대감까지도 같이 증폭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종시 관련한 테마도 일단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도 지금 터져 있냐면은 중동전쟁 와중에도 삼성 E&A, 현대 GS, 대우건설, 쿠웨이트 LNG 프로젝트 입찰 저울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마찬가지로 오늘 8시 39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수의 한국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했고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대우건설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건설업계 자체가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면서 실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받곤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유가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주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건설 종목들이 당연하게도 어떤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상반되게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 상승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상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부숴버리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일단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다가도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대우건설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이 넥라인 영역에서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잘 버텨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여러분들을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괴롭힐 수 있는 구간까지도 접어들 수가 있었던 구간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드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